야, 내가 그럼 평양에 갈까? 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글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은 안 하죠. 왜냐면 어차피 미국이 북한을 달래갖고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달래갖고 비핵화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그 북한하고의 좀 어떤 그런 비핵화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의식이라든가 지금 현재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미국은 그냥 가만히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폼페이오가 북한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판문점을 제3국에서 만나서 북한하고 확인 정도는 할 거예요. 비핵화 하냐 안 하냐. 이제 그런 그 협상은 내가 볼 때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그 6.25 참전 그 미군 용사들 그 행방불명된 용사들의 그 유해를 네. 북한이 줬다고 그랬더랬는데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받은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받지를 않았답니다. 아, 글쎄, 그게,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네. 뭐 말로는 뭐 머지않은 미래에 송환될 거라고 했는데 뭐 모르겠다. 안 받았답니다. 유해를. 그냥 그냥 뭡니까? 언론 플레이만 한 모양이네. 근데 김정은이가 어저께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이 그 터키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가 너네가 옛날에 6.25 때 참전했던 그 적국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적국이 아니고 우리하고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너네도 그 전문가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한테 파견해 주면은 우리가 너네들 전몰 유공자들 유해를 우리가 최대한 협력을 해서 돌려주겠다 했는데 터키는 뭐 6.25 전쟁 때 그렇게 뭐 전투 병력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 뭐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까지 가서 그들은 제가 볼 때 후방에서 그런 수송 담당 그런 거 담당했을 텐데 일반 전투 병과가 간 게 아니거든요. 일반 전투 병과는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갔지. 프랑스는 참전 안 했겠구나. 그 중립국이라. 그런 나라들이 갔지. 뭐 뉴질랜드 참전했나? 자기가 뭐 그런 나라들이 갔지. 제가 알기로는 터키는 뭐 그렇게 그래서 터키한테는 그렇게 미국한테 오히려 줘야지. 미국한테는 전문가도 파견 안 하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뭐 이것저것 뼈다 섞어갖고 보내면서 터키한테는 너네들이 꼭 우리가 초청할 테니까 그런 익스퍼트들이 와갖고 직접 발굴해가라. 그러니까 북한 놈들은 도대체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북한의 유해 아직 미군 전사자의 유해가 아직 북한으로부터 송환되지 않았고요. 뭐 언젠가는 뭐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영변 근처의 그 핵시설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이건 뭐 여기 이 뉴스에도 나오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북한의 핵협이 그럼 너네 국회의원들이 폼페이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직도 그런다는데 그럼 뭐 지난번에 6월 11일 회담 이후에 북핵은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현재의 북한하고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의 어떤 변한 게 없고 그냥 오직 일관적이고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한반도의 문제는 종식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서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테 준 서한에는요. 네. 뭐가 들었냐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가진 모든 핵.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럼 왜 원문에다가 맨 위에다 제목에다가 CVID 이걸 찍으면은 CVID 하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바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지난번 6월 12일 날 합의문에 왜 CVID라는 왜 글자를 찍어서 안 넣냐는 거야. 그렇게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CVID는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단어에 그냥 일종의 그냥 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를
함축성 있게 5개를 만들어가지고 약자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마치 비핵화 이름인 줄 알고 비핵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 가지고 자꾸 설왕설래하고 그러니까 본배우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그 서한이 뭐냐? 기초 원문에 뭐가 들었냐니까 본배우가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의 모든 핵, 생화학 무기 해체 및 제거,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비핵화 이행에 대한 강력한 사찰 약속. 네. 그 다음에 CVID에 대한 영구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 안 한다. 네. 이건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100번씩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본배우가 오늘 청문회 나와서 얘기했어요. 야,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저렇게 침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봤을 땐 니네가 지난번에 그 6월 12일 날 그 싱가포르에서 그 회담할 때 그 합의문 초안에다가 이런 거 안 넣지 않냐. 그러니까 합의문 초안에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북한을 봐주기식의 그런 초안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북한이 저렇게 완전한 비핵화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자기의 그런 명예와 그런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그런 북한하고의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를 자기 임기선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얼치기로 적당히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좀 잘 좀 조정해서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기적 비핵화를 승인한 것처럼 해서 기자들이나 모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결국 봐줬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그 본배우가 미국의 그런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히어링.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청문회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죠. 대정부 질문에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대정부 질문 받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본배우는 정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배우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도 이렇게 댓글 쓰는 사람 보면은 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무슨 비핵화야. 뭐 합의사안 보니까 뭐 밝히지도 못한 합의사안, CVI도 없는 그런 합의사안이 뭐 비핵화를 하겠어요.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그거는 형식적으로만.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서한의 내용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과 생화학 무기를 해체 및 제거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 핵물질, 생화학 무기, 뭐 거기 보면 뭐 탄저병균, 뭐 살인가스, 뭐 무슨 뭐 별게 다 있겠죠. 그런 거 다 파기하고 해체해야 된다.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우리가 맨날 북한 놈들이 그 두려워하잖아요. 뭐 그 ICBM 같은 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고도 미사일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간으로 대륙을 갖다가 갈 수 있는 항속거리가 긴 거. 그건 뭐냐면은 평양에서 쐈을 때 목함도라든가 일본 공해상 넘어가서 태평양 연안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 그거는 사정거리가 보통 3,000이 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긴 거죠. 그런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전면 중단, 파기면 전면 중단. 그다음에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방 측의 모든 그 사찰단을 다 받아들여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찰을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게 4개 합의상이네. CVID, 그러니까 영구적 그런 핵폐기라는 과정에서 너네가 그런 영구적인 게 합의가 우리 눈으로 보이고 있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배우가 직접 그 히어링, 청문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거죠. 담당자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트럼프는 김정은이 빠져들었다. 트럼프는 결국은 장사꾼인데 뭐 저 인간이 자기 임기 끝나고 뭐 비즈니스나 다 끝나겠지.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백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속이에 경일 띄고, 그리고 북한이 침묵하고 본베어가 아무런 지금 그 어떤 액션도 안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그렇게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마치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12일 날 그 하겠다고 약속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 매일 가갖고, 그럼 우리도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나 꼴보기 있어 가기 싫은 거야. 근데 난 그 사람 가고 싶어. 맨날 가고, 내가 사장한테 내가 돈 다 낼게. 같이 가자. 내가 차가 있는데 내가 태워갖고 갈 테니까, 지금 가자. 난 너하고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집요하다고 더 안 가죠. 그쵸? 가겠어요? 그거 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가잖아요? 상대방이 끌려와야 가는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가고 싶은데 가자. 그래서, 그럼 나도 가고 싶어. 이게, 그, 인과관계에서도 그런 하나의, 개인과 개인도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릴레이션십, 그런 관계가 있는데, 하물며 이런 중대한 그 사안을 놓고, 한쪽은 계속 안 하겠다고 그러고 저렇게 거짓말 시키고, 수십 년 또 거짓말 시키는데, 그럼 그 거짓말 시키는 거를 꼭 이룩하기 위해서 매일 평양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전화 걸어가지고, 야, 정훈아, 야, 부탁이다. 내 임기 동안 네가 한 번만 좀 비핵화 하는 척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그런 걸 받아들입니까? 미국은요, 주면 주고 말면 많은 거예요. 미국은 딱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외교적으로 어떤 해결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바로 전투명령 내려갖고 공격합니다. 북한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이? 미국이 북한 북한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 러시아가 소련이 있다, 중국이 꽤 못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신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시리아 폭격했을 때요, 그 반응했을 때, 네. 러시아 군대가 거기 4개 사단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 군대가 시리아에 배치되어 있고, 러시아의 방공망이 시리아를 전부 다 커버를 해요. 대공방공망. 이스라엘 전투기라든가 미군 전투기가 왔을 때 그 전투기들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대공망 SM400 그 시스템을 다 깔아놨어요. 그 비싼 그 최고급의 최고성능의 그 대공망 시스템을 다 깔아놨어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보다 더 세죠. 미국은 6,0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러시아는 약 3,5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30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는 3,000개가 넘어, 핵무기가. 그러면 우리 그때 지금 시리아가 그렇게 그 살인가스를 갖고 자국 민족을 탄압하는 거하고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나 그런 자기네 그 국민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외세 침범해서 자국 내 국민들을 갖다가 탄압하고, 북한의 핵무기도 결국은 그 실제적으로 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북한의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그 핵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못 입고 그렇게 국가한테 이렇게 모든 걸 다 다 뺏기고 그렇게 저렇게 초건목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시리아 공격할 때 미국이 러시아 두려워서 공격 못 했겠네. 그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만일 자국 병사가 죽고 그러면, 야,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다가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최고의 그 15,000km 이상 가는 그 항속거리가 뭐 초음속 최근에 초음속 그 탄도 미사일도 만들었대요. 음속이 20배라는데. 네. 전투기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F-15 이글 전투기가 마 1.8에서 2.3인데 음속이 두 배반밖에 안 되는데, 러시아는 갖고 있는 게 음속의 20배래. 그러면 그건 땅 쏘면은 그냥 내가 눈 딱 뜨면 벌써 워싱턴에 도착하는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했을까? 또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푸틴이 만일 미국이 시리아를 만일 응징하거나 폭격을 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미국한테 선전포고까지 했어. 그런데도 미국 공격했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미국이 중동하고 뭐라 다 공격해도 북한은 못해. 북한은 왜 못하냐면
북한은 김정은이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 평양은 못 칠 거야. 그리고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안 된대. 미국은 공격을 합니다. 미국이 결국은 그 사담 후세인이 과거에 그 핵무기와 그런 생화학 무기로다가 약 올렸잖아요.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을. 결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군대 풀어갖고 사담 후세인 죽였잖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매일 그 김정은이가 어떤 그 제스처를 보였을 때, 아, 김정은이 참 오늘 잘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벌써 엊그제 나도 잘 모르겠지만, 뭐 그 이름도 없고 거치도 없는 그 탄도미사일 그 추진 체계를 파괴시켰다는데, 야, 그것만 봐도 김정은이 이제 비핵화 시작하고 있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요, 신고되지 않고 누구를 초청하고 확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 거는 인정이 돼도 확인자가 없고 초청 대상도 없고 자기 혼자 임의적으로 파기한 거는 그건 시원한 거짓말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이 일주일 만에 5개의 그 탄도미사일 추진 체계 그 시설을 파괴했다고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안 떴어요. 그럼 북한이 어떤 그 유엔의 그 뭐 감시단을 초청을 해서, 야, 내가 오늘 뭐 이런 걸 할 테니까 니네들이 와라. 아니면 미국의 핵 물리학자를 갖다가 불러갖고 하든가. 자체 내 임의적인 파기는 그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폼페이오가 그 미국의 그 의원들은 무섭잖아요. 대통령도 의원들한테 꼼짝 못해요. 미국은 솔직히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더 파워가 더 셉니다. 한국같이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월급이나 받아 처먹고 저렇게 농공행상이나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 자유당 보니까 아주 과간이더만요. 과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난리 났습니까? 하여튼 그건 내가 네? 그거 난리 난 게 뭐냐면은 네. 근데 거기는 김무성이가 거죠? 지금 그 사람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김무성. 김무성이? 그런데 이제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이고, 정말. 가능하죠. 지금 당대표가 누군데요? 당대표가 김성태인데, 김성태 입장에서는 차기 공천이라도 받으려면은 김무성이 당대표를 해야죠. 근데 뭐 김진태 의원이 김무성은 물러가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던데 김무성이는 대꾸를 안 하는 거죠. 왜 물러가냐는 거죠. 본인이 나가라는 거죠. 본인이 나가라는 거죠. 근데 사실 김진태 의원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기회를 많이 갖다 보니까 늦었고 김진태 의원이 그 자유당에서 자기가 당권을 잡고 그 자유당이 현재 그 의원들을 갖다 추슬려서 자기가 그 당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김진태 추종하는 분들이 저를 욕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난 김진태를 더 좋아했었어요. 1년 반 전에는 이 김진태 그 패브가 저는 살았습니다. 그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내가 아는 현재의 김진태는 자유당에서 공천 못 받습니다. 김무성의 당대표 되면 김진태인가? 공천 못 받아요. 그렇죠. 못 받고, 그놈들이 공천 절대 못 받고. 그렇게 자리 잡으면. 그리고 그렇죠. 김진태 의원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말주변이 없어요. 대중연설도 잘 못하고 그 말이 좀 강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호소력 있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의 그런 강한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그분은 다른 건 다 이렇게 재주를 가진 것 같은데 그런 대중연설이 너무 취약하고 오히려 대중연설은 조원진 의원이 굉장히 강해요. 참 잘해요. 내가 두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두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집회 장소 가서 그 사람들하고 악수한 적도 없어요. 근데 김진태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의 길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길이 1년 전에 김진태가 만약 그런 시도를 했고 그런 민주화에 앞장섰다고 그랬었으면은 지금 김진태는 당대표가 아니라 그 이상을 국민들이 막
거의 취항할 텐데 저는 사실상 김진표도 일종의 홍준표 정도의 자기의 그 지지 세력을 갖고 있다고 좀 보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김진태보다 조원진 후보가 앞으로의 그 앞날이 더 밝습니다. 더 밝고 그 조원진 후보가 조원진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그 한 사람의 개인 그 종족수의 한 사람밖에 없는 그 1인 그래도 1인 그 의석을 갖고 그 애국당이라는 뭐 저는 애국당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당을 그렇게 여태까지 1년 이상을 이렇게 이끌어오고 그런 뭐 어쨌든 그런 불협화음 없이 이렇게 지낸다는 건요.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진태라든가 그런 그 진정으로 우파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다들 그렇게 합쳐갖고 같이 하는 게 낫지. 김인태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당에서 자기가 당권을 잡아보고 김무성 일당을 갖다가 후려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김무성 일당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칼로 치고 살해까지도 했으면서도 다시 살아나갖고 그 당 장악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바보 같아갖고서 쫓겨나갔다가 다시 온 것 같으죠. 그 사람들 있죠. 김성태, 황영철 뭐 이런 사람들, 나경원 이런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자기가 만들어 쫓겨났다 홍준표까지 몰아냈잖아요. 현재는 또 당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굴러 들어온들이. 정치적 이념, 그런 노선, 사상 다 떠나서 그 사람들의 인품,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떠나서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당권을 쥐고 이미 당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쫓겨나고 온갖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한테 완전 역적으로 몰리고 수모를 당연히 당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수모당하고 완전히 병신 취급당하고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역적이 된 사람인데 현재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 최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 왕궁 자리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는 홍준표 대표도 결국은 그분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의 그 미래에 창창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김무성 일당들한테 홍준표가 밀린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했든 간에 지하철을 성공시키고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내가 몰인정하게 했지만 나의 속뜻은 뭐가 있다는 뭐 그 사람 나한테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 나는 뭐 어떤 좌파 세력을 갖다가 내가 이롭게 해서 뭐 이런 그런 뭐 이중대 역할을 하려고 내가 당대표가 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좀 다소 그런 내 그 정치적 방향이 다소 그 우파 국민들한테 보이기가 좀 할지라도 나는 내가 끝까지 이걸 밀고 나가서 자유당이라는 그 야당을 갖다가 뭐 진짜 나중에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보고 진짜 우리나라가 뭐 민주화 회복이 되고 좌익이 물러나가면은 나를 또 사람들이 좋게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런 진짜 당대표로서는 가장 힘없고 그런 거의 쫓겨났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왜 쫓겨났느냐? 김무성 일당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그 자유당에는 김진태라는 그 국회의원이, 춘천 지역 국회의원이 앞으로 차기 당대표를 할 것 같고, 뭐 자기가 김무성이로 나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김진태 그 의원이, 좋은 사람이죠. 어쨌든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의 택기를 들었고, 저도 지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김진태 의원에 대해 지금 그 입장을 얘기하면요. 김인태 의원이 그랬어요. 김무성 나가라고. 아니죠. 김성태, 나경원, 김무성이 김인태 너 나가. 6명 나가는 것보다 1명이 나가는 게 더 빠르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재면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남미 있을 때 차를 탔는데 그때 그 휠캡이 그 당시엔 차들이 그런 엘로이 휠이 없어갖고 차 그러니까 강철 바퀴 휠에 앞에 이쁘라고 그 휠 커버를 끼웁니다. 근데 그 휠 커버가 굉장히 이뻤어요. 그때 누가 하나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어느 날 잊어버리다가 3개까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1개만 남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나하고 똑같은 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휠캡이 3개가 있고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밖으로 다 빼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은 3개를 달고 다니는데, 근데 어떤 그 원주민이 휠캡 똑같은 걸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경합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휠캡이 이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윗돈을 주고 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오더니, 미스터 체, 당신이 빠져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왜 그러니까, 이거는 3개 있는 사람한테 줘야 돼, 우선껏. 맞지. 물론 내가 잘못한 거지. 나는 하나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 계속 모아갖고 4개를 만들어서 이쁘게 끼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 주위 사람들이 오더니, 미스터 체는 안 돼. 이 사람 3개 있잖아. 이 사람한테 너무 주고 하나를 끼는 게. 그렇듯이, 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다수의 그 힘이 큰 거예요. 아니, 지금 자유당의 20여 명의 그 탄핵 세력파가 모든 최고위원과 홍준표를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하고 현재 그 당수가 악명 높은 김성태인데, 김진태가 거기서 야 김성태 일당 나가, 김무성이 나가면 나 이 당 이거 안 되겠어. 그럼 거기서 그러죠. 김인태 네가 나가. 너가 그냥 나가서 신당 차리고 나는 우리끼리 할게. 그게 논리 아닙니까? 네, 참. 웃기는 거죠. 김진태가 웃기는 거죠. 참. 욕해도 좋아요. 왜 작년에 그렇게 조원진 대표가 만나서 같이 하자. 왜 못하지? 그럼 자기가 여태까지 해놓은 게 뭐가 있는데. 요리조리 태극기 집회 빼고 안 나오고. 저는 조원진 대표한테 모든 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태극기를 활성화시켰고 태극기 집회에 어떤 그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힘을 부여한 건 조원진 대표의 저는 공이 크다고 보고요. 김진태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땐 차기 그런 국회의원도 제가 볼 땐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춘천은 굉장히 좌익 세력이 많고, 그리고 저는 김진태 대표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내가 김진태 그 의원에 대한 그 성품을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비바람과 그런 어떤 그 가뭄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인물보다는 뭐 차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중연설이 약해. 너무 대중연설이 너무 빈약하고 말을 잘 못해, 대중연설이. 그 목소리도 그렇고, 조원진 후보는 목소리 토박하고 그래도 그 말하는 거 봐요. 박력 있잖아요. 그런 게 대중연설에서 가장 먹힙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팔트에서 2년이 달릴 때까지 그렇게 부리짖었던 사람을 그 모함하고 그러면 안 되죠. 조원진 대표가 어떻게 조진픽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자유당이 차라리 그냥 홍준표 대표가 그냥 있었으면은 뭐 어떤 결과론을 그래도 좀 보지 않을까 했는데 뭐 어쨌든 저렇게 능력이 없이 저렇게 쫓겨났고,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사람도 입장에 자기가 박아놓은 돌에 지가 빠져나간 거야. 그 굴러온 돌이 그 거대한 돌들이 굴러 들어가고 조그맣고 그 원해인 힘이 없는 대표를 갖다가 그 돌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이라는 그 지금 현재 그 100여 명 넘는 그런 국회의원 종족수를 갖고 있는 그 제1야당이 그런 그 빨리 어떻게든지 이 지금 현재 사태를 추스리고, 지금 그 현 정부가 북한하고의 그런 경협을 내일 모레면 7월 4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빨리 그런 거를 자기들이 과오는 그래도 빨리 그런 걸 막고 빨리 그 어떤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아니 자기 자신들이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대표라면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그런 북한으로부터의 그런 경협 때문에 많은 게 우리가 그런 뺏기게 생겨 있고, 또 북한이 그런 인프라를만 해주다 보면은 우리 국고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 국가에 관한 아주 그 처한 그 지금 가장 그 현안에서도 가장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야 김성태 물러나가라. 그럼 김성태 야 네가 물러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미 그 당은 여러 사람이 물러난 당입니다. 그 당은 애시당초에 새누리당에서 파생돼가지고 누구야
그 좌익 성향의 그 목사 있죠? 그 임병지라는 목사가 이미 그 좌익 세력으로 그들로 해서 그렇게 망쳐진 당이 다시 또 대표가 바뀌고 결국은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냥 김무성 후보를 가지라고 그러면 돼요. 거기서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농공행사 뭐예요? 거기서 하기 싫은 사람 나와갖고 그냥 원내 교섭단체에 20명이면 그 국회 지원도 받잖아요.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끼리 규합을 하든가. 어차피 그 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당이에요. 김진태가 당대표가 돼도 박근혜 대통령 구원 못합니다. 당내 세력에서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그 상하원 그 국회의원들이 좀 부럽고, 국회의원들은 어디까지나 끝까지가 나라를 위태하면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그 북한에다 어떤 그 동조를 해서 한반도의 그 비핵화를 실현 못 시킬까봐 걱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까봐 걱정을 하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만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3분의 2의 종족수의 승인을 받아야만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본배우를 그 상하원에 불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북한하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대체. 지난 12일 날 회담을 했다는데 이게 오리무중이고 우리 얘기 좀 한번 해봐라 해서 본배우와 국회의원들 앞에서 네, 저는 앞으로 북한이 그렇게 합의를 다 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또 사실 또 믿어야 되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시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그래? 그럼 언제까지 믿을 건데? 예, 언제까지는라는 건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북한의 조만간에 북한의 의지를 들어봐서 북한이 전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이행하는 게 우리의 그 요구 조건에 충족치 못할 경우에 회담장을 떠나겠다. 더 이상 북한하고 어떤 회담을 안 하겠다고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다 누워보고 이런 것도 다 거짓이면 우린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냥 뭘 믿어야지. 믿을 게 없네, 사실은.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자유당은 어쨌든 지금 지금 우리가 그런 정치적으로도 그 현안 문제가 크고 잘못하면 북한을 보다가 모든 그 경제 문제가 넘어가게 생겼고, 북한에 대동강 맥주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에다가 그런 뭐 철도 공사 다 해주고, 북한의 그 인프라, 여러분 인프라가 있죠. 북한의 모든 그 주요 부대 시설을 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만들어주는 거겠지만, 실제적으로, 어쨌든 북한은 그렇게 해주면 다 북한 걸로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김성태는 물러가라. 아니면 네가 나가라. 누가 돼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트루킹 사건. 트루킹 사건 우리가 지금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트루킹 사건 좀 말 못해갖고 그렇게 물론 했지만 저는 그 당시 저는 그런 트루킹 어떤 내가 그런 트루킹을 갖다가 내가 저해하고 그런 건 아니고 트루킹 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트루킹 사건 해결된 거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거 누가 해야죠? 그거 저기가 해야지. 김진태가 해야지. 안 했잖아, 김진태. 그거 안 했잖아요. 김진태는 트루킹 얘기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 구하자. 누가 얘기해야 돼? 김진태가 얘기해야지. 자유당에서라도. 제가 법사위 의원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내가 법을 내가 공부했던 사람이고, 내가 법학도의 그런 의원인데, 야, 언제까지 저렇게 2년 동안, 왜 못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법무부 장관한테 언제까지 저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2년 동안 가둬놔야 되느냐? 당신들이 좀, 대통령을 갖다가 좀 구금 해제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 안 물어보잖아.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난 물어봐. 법무부 장관 찾아가고 직접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2년 세상에 여러분 손상대 선생께서 그 영창 1년 갔다 왔더니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남자도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그런
그런 제일 그런 그 구금된 상태에서 그 하루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렇게 제한된 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모든 게 막 그런 정신적으로다가 아주 어두워지고, 근데 그렇게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물론 의지도 강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다고 하죠. 언제까지 저렇게 2년이라는 세월 너무 심한 거죠. 근데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법무부 장관 나오면은 꼭 물어봐도, 누가 비리 청탁했다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검찰총장. 제가 그거는 확실한 거를 알아보고 나서 지금은 제가 그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게끔 충분히 내가 그걸 관찰, 이런 얘기 해. 그 다음에 또 주로 하는 얘기가, 드루킹 그거 말이야. 댓글 수백 개 달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어떻게 관리를 했겠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법무장관이 나왔으니까 의자 관계없이. 법무장관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대통령께서 무고하게 저렇게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저렇게 구금을 해놨는데,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 저걸, 당신도 대통령 구금 해제를 풀 의향 없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태국 국민들이 그냥 대한문이나 나왔고, 대통령 구해 주십시오. 대통령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 서청대에 가서 애국 시민들이 애국 유튜브가 다 나가서 그거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한 명도 한 놈이 없잖아. 조원진 대표 빼고. 결국은 나는 조원진 대표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조원진 대표하고 약 10m 거리에서 한 3번 정도 참가했을 때 봤어요, 그분. 또 가서 조원진 대표, 저 누군,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근데 내가 그 사람, 영상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조원진 대표는 그런 거 있어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하나가 구호하는 게 그 사람의 신념인 것 같아. 매번 집회에도 그 얘기를 안 한대요. 김진태는 뭐냐 이거야. 김진태 불과 한 3, 4개월 정도 했어요. 김진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김진태 의원을 내가 성토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탄기구 때 그 열정을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요즘 그런 거 있죠.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면은 큰일 난다. 미친놈들이죠. 지들이 다 팔아쳐먹고, 이제 파리하면 어떤데? 그게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김희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일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앞으로 4년 임기가 걱정이 되고, 자기가 내가 앞으로 내가 국회의원만 해갖고는 안 되고, 나는 사실 내가 국무총리라도 한 자리 더 해야 되고,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더 뻗어나가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정부 큰 여당에 있어갖고, 여기에 내가 지렛대를 삼아갖고, 이 무실행위들하고 내가 같이 해서 그런 이념과 사상, 진영 논리는 안 맞겠지만, 그래도 나는 꿈이 있다. 나는 이런 아주 거대 야당에서 내가 당수를 한번 지내보겠다. 물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포부는 할 수가 있겠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못하면 공천도 못 받고, 잘못하면 아마 2년 후에는 아마 김진태라는 사람이 차기 국회 정문 출입도 못할 수도 있어요. 춘천은 내가 알기로는 김희태 의원이 굉장히 위태로운 도시입니다. 춘천은 굉장히 좌익 세력이 많고요. 아마 김희태 의원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물론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한결같은 마음이 난 지금도 있으리라고 봐요. 실행을 못 하잖아. 무서워서. 남의 눈치를 보잖아. 김성태 일당의 눈치를 보잖아. 왜냐하면 자유당에서는 박근혜 팔이 친박 이러면 다 쫓겨나고 다 부정적으로 보니까. 왜 못해? 더 해야지. 더 팔이하고 더 해야지. 그래서 난 김희태 의원이 결국은 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김희태 의원이 저는 앞으로 이럭저럭 하다가 그냥 평의원으로 있다가 한 2년 정도에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미국 의원들은 저렇게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참 대통령을 뽑히라고 지지도 해주는데, 우리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2년 동안 같이 있는데도 이렇게 비 오는 날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네. 이제는요, 사실 솔직히 그래요. 대한민국 집회 있잖아요. 다시 박근혜 대통령 구원하자는 얘기를 다시 해야 돼요. 솔직히 여보세요? 누구 가자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는 얘기를 해야만 문재인이가 더 떠는 거예요. 그걸 더 이슈화 시켜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북한이 김정은이 때려잡자. 야, 문재인이가 어떻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박근혜 대통령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오히려 문재인한테는 더 큰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이 역사의 히스토리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거기서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꿈에서도 막 놀랄 정도의 아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거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 네. 민주홍 사무총장만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해요. 조원진 대표하고. 진짜 민주홍 전 사무총장은 내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분의 그런 대한민국 집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깝게 격리해 그거를 갖다가 집회 거기에 하나의 의식으로 넣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집회하는데 왜 남이나 대통령한테 왜 격려를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그랬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동안 저렇게 있다가 만일 저게 지금 나이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몸과 마음이 이제 많이 이제 피폐되고 이제 건강할 때. 근데 저는 상당히 뭘 걱정하냐면은 대통령은 저렇게 2년 동안 영창에 갇혀 계신데 대한민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그래도 과거에 새누리당이라든가 그렇게 자기들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받고 그렇게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던 세력 여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다 감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집회라든가 애국당 집회 다 있잖아요. 점점점 그렇게 잊혀져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이라든가 과거 집회의 그런 대통령이 한참 탄핵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대통령 열기라는 집회가 점점 이렇게 물론 희석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사실 이 과거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집회가 그런 거 봤을 때 대한민국 집회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집회가 물론 애국당도 다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그렇게 단계까지는 오진 않은 저는 확실히 몰라요 거기. 그런데 어쨌든 애국 시민의 집회는 다 똑같은 거고 모든 애국 시민들의 태극기를 드는 애국 시민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은 것 같아요. 오로지 목표가 우리나라 민주화 회복, 문재인 일당 타도, 그다음에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구원, 민주화 회복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김인태 의원 지지자들이 나를 굉장히 욕을 할 거예요 아마. 저 새끼 저거 개뿔 알지도 못하는 인간 김인태를 얼마나 안다고. 저 김인태 잘 알아요. 김인태 잘 알고요. 만나보진 않았지만 전 김인태 글로도 얘기를 해본 사람이에요. 김인태 잘합니다. 김인태 초창기 때 2년 전에 저는 김인태 대통령 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아마 김인태 의원한테 내 얘기 물어보면 알 거예요. 안토니오 페이스북 누구나 아는 그 사람 알아요. 예. 그래서 나는 마지막 뉴스 하나가 또 남아 있나요? 네? 마지막 뉴스 하나 남아 있나요? 내가 너무 국내 정치 얘기를 많이 해서 지루했었던 모양이구나. 예, 이제 그만할게요. 예. 어쨌든 김인태 의원도 앞으로 자기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정도 하시고 미하원 외교위원장이 한 얘기가 또 있는 것 같던데. 미국 하원 외교 위원장인데요. 네. 이 사람이 문재인을 성토했습니다. 한국 정부, 북한 인권, 그러니까 왜 문재인은 북한 인권을 갖다가 그렇게 침묵시키려 하느냐.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행정부가 방향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태동,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떤 노선과 사상을 갖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됐는지 그런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급조된 그런
뭐 좌파 세력의 그 한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바꾸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치적 노선을 바꿔야만 북한을 갖다 응징하고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그런 침묵시키려고 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갖다가 침묵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좌파 세력에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북한 인권 눈 감고 남한의 그런 보수정을 이렇게 탄압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뉴스가 마지막이라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예. 본배우 장관이 또 다른 얘기 또 했어요. 네, 네. 한반도의 비핵화 실패 시 이제 평화적 옵션이라는 게 안 들어간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종지부를 찍겠다는 이 외교적은 더 이상 안 한대요. 네. 외교적 해결은 더 이상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그런 외교적 그 시도가 실패해서 더 이상 지금은 외교적이죠. 지금은 북한하고 대화 외교적입니다. 만약 이게 더 이상 소진돼 갖고 외교적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북한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길이 된다면은 이제는 평화적 외교적인 회담은 전혀 없고요. 네. 바로 이제 전쟁한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목이 아이고. 아파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상당히 방송 긴 시간 해주셔서 동안 감사하고요. 오늘.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내일 하루 푹 쉬십시오. 네. 인사하자마자 그냥 전화 끊어졌습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오늘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진태 의원과 조원진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언급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던 상황이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을 또 지지하시는 그런 그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대한애국당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지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바르지 못한 미래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정말 싫어서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그냥 막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당을 떠난 지지할 마음도 없이 그저 어떤 새로운 리더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수님이 제가 땀 삐질삐질 흘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YY처럼 무당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당, 당이 예전엔 어떤 선호하는 당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이런 그 모양새를 보면서 그 당을 지지하는 것을 그냥 접은 분들이 적지 않다고 봐요. 적지 않다고. 아니면은 좀 덜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정도로 또 이렇게 멀어진 분들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이렇게 그 방송을 듣다가 속상해 가지고 구독을 취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말 때문에 일희 일비 하게 되면은 구독했다가 취소했다, 구독했다 취소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자신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참 창피할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일희일비한다면 정말 뭐 어떤 그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방송이 나간다든지, 네네, 그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은 공중파 방송이 그런 좌파 성향의 방송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뭐 구독은 고사하고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여기 선구자 방송은 적어도 그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견해로 얘기를 좀 한다고 해서 구독까지 취소를 뭐 할 것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아예 뭐 나가실래면 나가고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소중하고 또 같은 우파의 동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일 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들을 때 또 들어야 될 때도 또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폭넓게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안토니오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들어주시면은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또 너무 상하지도 않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뭐 또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님이 아까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또 글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님이 어디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남아 계셔야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또 지혜롭게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동준님 말씀 맞다나 여기가 좌파 방송은 적어도 아니니까 그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때로는 뭐 격분해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또 저런 얘기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그때마다 잘 참작을 해서 이렇게 듣고 넘어가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요즘에 우리 뭡니까 그 선구자 방송에 지금 뭐 실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200분 남짓 TV 선구자 방송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방청 시청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다 좌빨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분탕자들이. 그래서 우리 관리자님들이 그냥 뭐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편해서 그러는지 때로는 또 혹시 안 들어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관리자님들이.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그 방송만 보고 있는 분들 우리 관리자님들이 이제 계실 터인데 이게 너무 이제 예전 같으면 뭐 분탕치는 좌빨들이 있어가지고 세 분이서 막 그냥 처리하느라고 바쁘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요즘 그 좌빨 분탕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휴가를 간 건지 정말 뭐 아니면은 스스로들 나가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고 먹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들어오는 건지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너무 이상하리만큼 예, zap발들이 너무 없어서 심심하기도 합니까? 예, YY님, 예,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로 써주셨네요. 예, 이런 정도로 이렇게 참 뭐 서로 또 위하는 그런 그 마음씨들, 그리고 또 들어오면은 오셨어요 막 인사하고 예 하는, 물론 뭐 이제 다른 오래된 그 구독자들 또 채팅창에 익숙한 그분들의 닉네임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 저희 방송에서는 또 유독히 조금 화기애애한 그런 인사도 하고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